안녕하세요, 닥터백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 과학 경진대회인 CSEF, California Science and Engineering Fair라는 그런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장소는 Thousand Oaks에 있는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였고요. 이게 LA 한인타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가면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인데, 이번에 고등학생들 연구를 직접 심사를 해보니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같이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으실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진대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심사원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CSEF는 캘리포니아주 과학 경진대회이고요. 아무나 이 경진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과학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카운티 대표로 선발이 되고, 카운티라고 하면은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구, 송파구, 이런 구와 같은 디스트릭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또 거기서 또 1등이 되어야지 주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학생들을 제가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이제 국제 과학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 국제대회 이름이 ISEF입니다. 여기서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는 학생의 MIT 합격률이 89%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MIT 일반 합격률이 한 4%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89%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률이죠. 또 스탠포드도 한 85% 정도의 합격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칼텍도 이 국제대회인 ISEF 수상자를 자동적으로 우선 검토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랜드 프라이즈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주 대회에서 우승해서 이 국제대회인 ISEF에 참여만 하더라도 전 세계 1200명 안에 드는 거라서 대학 입시에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고 합니다. CSEF 수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대회에서 수상하는 것만으로도 대학 입시에 연구 능력과 주도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된다고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에세이랑 인터뷰에서 활용할 스토리가 생기기 때문에 또 장학금 기회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심사하면서 느낀 거는, 이 학생들이 단순히 과학을 좋아해서 이런 경진대회에 나온 게 아니라 대학 입시 전략의 일부로 준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32개 프로젝트를 심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어요. 멘토가 분명히 필요한 수준이었고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은 대학 교수와 함께 초파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대학 교수를 어떻게 만났냐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대학교 교수에게 랜덤리 그냥 다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답장을 한 교수와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또 다른 학생은 본인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너가 연구실도 없고 어떻게 유전자 분석을 했냐 물어보니까 샘플을 한 연구기관에 보내서 유전자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보냈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은,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또 친구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그리고 축구도 하고 좀 자유롭게, 또 어떻게 보면 철없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유전자 검사도 분석도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좀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멘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멘토를 만났는데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료로 멘토링을 받는 게 아니고 소정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경진대회를 전문적으로 코칭해주는 학원이나 멘토링 업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멘토가 있는 것 자체가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심사하기 전날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레이닝을 하는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멘토가 있는 것 자체가 감점 요인이 아니고, 심사에서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 프로젝트를 충분히 얼마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설명을 못하면 이런 경진대회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거는 연구 주제 트렌드예요. 파킨슨 병하고 자폐증 관련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VR이나 눈 추적 기술로 파킨슨이나 자폐를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 스스로 이 주제를 골랐다기보다 멘토나 연구 지도자들이 이런 방향으로 주제를 잡아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병을 진단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제가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너의 future plan, 너의 미래, 너의 꿈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80% 정도가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도 본인이 의대 프리메드 스쿨을 넣기 위해서 이런 연구 주제도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로 잡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게 제가 맡은 분야가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사회과학 분야이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필요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AI라기보다는 이제 머신러닝이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연구에 머신러닝이 당연하다는 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멘토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진짜 감동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자폐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폐 조기 진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걸 연구 프로젝트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학생의 동기였어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고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구자로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연구라는 게 길고. 안녕 얘들아, 들어와요. 안녕 윤. 잠깐만, 아빠 이것 좀 마무리할게. 저도 연구자로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연구라는 게 길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야망이나 호기심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연구자로 붙잡아 두는 건 주변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런 연구를 하게 하고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과학경진대회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국제과학경진대회까지 올라가면 MIT, 스탠포드 합격률이 80-90%까지 올라갈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혼자 이 수준의 연구를 하기는 어렵고 멘토나 전문 코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 연구를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 연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심사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대학 입시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고등학생들한테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이런 입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과학경진대회에 나오시는지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런 미국 교육 그런 관련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차 많다. 저 여기다. 너희는 없어? 없어요. 여기 사이즈가 좀 있는 학교인 거지? 그렇죠.
와. 과일도 있어. 뭐야? 플레이시 없구나.